IT 산업이 발전하면서 각종 디바이스들도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보된 기술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갔고 매년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폰을 등장시켰습니다. 새로워진 기능만큼 가격 또한 점점 비싸지고 있는데요. 옵티머스 G를 출시한 LG는 G는 프리미엄 제품군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의 갤로트2 64GB의 가격은 115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 측은 더욱 커진 화면, 고성능 CPU를 내세워 명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선택한다면서 가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싸죠. 웬만한 노트북 가격이랑 비슷한데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라는 이미지가 다른 기업보다 이제 핸드폰을 잘 만들고 AS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가격을 더 받아도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시청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비싸다는 의견이 무려 90%를 넘었습니다. 또한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20, 30대에서 매우 비싸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경쟁이라도 하듯 너도 나도 비싼 스마트폰을 내놓자 비싼 출고가가 가계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피처폰보다는 아시다시피 LCD 크기가 많이 커졌어요. 분명히 TV도 그렇고요. 휴대폰도 그렇고 가격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LCD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가의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명히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은 국내 기업의 스마트폰이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20% 더 비싸다면서 이는 곧 가계비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경실련을 찾아가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외국에 비해서 저희 나라 단말기 가격 아니면 단말기 유통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경쟁이 좀 잘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거죠. 최신 폰, 또 비싸야 좋다는 인식도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에 한몫했는데요.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돼 보다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솔직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중국 사례만 봐도 거의 10만 원대 이하 스마트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라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저가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객들이 약간의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모두에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죠. 유통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게 훨씬 더 저변이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가 모델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가격 거품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이 다양한 제품과 저가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걸까요? 일단 잠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은 이제 휴대폰 시장 규모가 한 14억 대 정도, 올해 대충 추산하기 14억 대 정도고, 그중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한 6억 대 정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출시된 이후에 지금 2년 만에 한 3천만 대 정도가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사실 전체 시장 규모하고 보면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빠른 시기에 스마트폰 시장이 좀 크게 성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천만 명.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인 뭐 시장 그런 측면에서 시장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어떤 수요와 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최신 폰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위해서 좀 비싼 폰을 좀 출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 이게 그 스마트폰 가격이 자꾸 왜곡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이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거의 90%에 육박했는데요. 저도 이 결과가 예상보다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 생각 김국현 씨나 이 강병준 기자님은 IT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이 물건을 고르는 기준보다는 좀 더 엄격하실 것 같아요. 가격이나 디자인보다는 기능을 더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런데 실제는 어떠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거의 100만 원 이제 안팎으로 이제 스마트폰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실제로 TV 같은 경우에 42인치 LCD TV 같은 경우에 한 100만 원, 120~30만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노트북 같은 경우도 요새는 하이엔드 사양도 한 120~30만 원 정도면 사용하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가격이나 TV 가격이 사실은 비슷하다는 얘기니까 언뜻 보면은 사실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질문이 뭐였죠? 기자님께서 디자인을 보시나요? 기능을 보시나요? 네. 제가 제일 보는 거는 아내의 눈치입니다. 우리 아내가 저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윤허를 해야만이 제가 폰을 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른다면은 가격보다는 좀 기능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리 어답터 수준은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내 트렌드에 맞는 내 그 사용 패턴에 맞는 어떤 그 검증된 폰을 좀 구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폰을 직접 나오자마자 구매하는 것보다는 한두 달 정도 지난 후에 주변 평가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폰을 구매하고 그리고 폰 같은 경우도 자주 바꾸지 않고 뭐 분실했다거나 뭐 누가 훔쳐갔다거나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실은 폰을 좀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돈이 안 드는 좀 고객이 되겠죠. 근데 불가피한 경우가 좀 많이 생기지 않으세요? 인정 못 하시나 봐요. 인정 못 하시네요.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뭐 강 기자님하고 좀 흡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기능 위주로 가격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을 해요.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기능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 기능을 만족시키는 폰이 설령 국내 시장에 없다고 한다면은 해외에서 주문, 뭐 이베이나 아마존 통해서 주문을 해서라도 꼭 기능을 갖춘 폰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어떤 그 주관을 가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신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매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훨씬 제품군도 다양하고 또 가격대도 다양하고 비싸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몇 개 제품에만 스마트폰 제품에만 소비자들이 쏠리다 보니까 더욱 이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0짜리 스마트폰이 나와 있을 정도로 가격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외 구매할 때 한 $400~500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이제 우리 성향상, 우리 국민의 성향상 조금 이제 최신 폰을 좀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강하고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좀 하이엔드 폰 위주로 이제 마케팅에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스마트폰 가격이 좀 왜곡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시장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스마트폰에 대한 좀 환상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제품도 좀 다양화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시장이 조금 이제 성숙이 되면은 뭐 이런 좀 가격 구조도 많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방통위 같은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알뜰폰이라고 해서 이제 저가폰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기반이 좀 마련이 되면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좀 구매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현재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다고 불평을 할 게 아니라요. 과연 이 비싼 핸드폰이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경실련에서도요. 스마트폰 가격의 거품이 많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단체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 뭐 아주 뭐 이상적인 해결점 같은데, 아니 얼굴만큼이나 어떻게 이게 확실한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시민단체하고 뭐 소비자하고 제조업체가 같이 가격을 조정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너무 이상적인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지적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다는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출고가 기준이거든요. 출고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조업체가 이제 직접 시장에 출하할 때 이제 가격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가격은 출고가 못지않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 그렇죠. 가격에 네. 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들한테 그 공급을 하고 있느냐 이런 공급가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출고가는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 있지만은 공급가는 전혀 지금 이렇게 폐쇄적으로 좀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출고가와 공급가 이런 좀 가격을 소비자들이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좀 약간 오픈된 어떤 그런 좀 정책이랄지 아니면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마련이 돼야 좀 약간 왜곡되어 있는 어떤 스마트폰 가격 구조를 좀 바로잡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강 기자님 그 의견 굉장히 진짜 냉철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가격 왜곡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은 100만 원 주고 사고 어떤 분은 17만 원 주고 사고 지금 뭐 그쵸 그 폰을 사는 거가 일종의 로또 뽑는 것 같은 맞아요.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강 기자님하고 동의를 합니다만은 뭐가 문제냐면은 시장의 가격 구조. 그러니까 시장이 가격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통신사도 보조금을 주고 또 이제 제조사도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이 시장에 의한 가격 형성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또 뽑는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보다 조금 비싸게 사면은 상심하고 아 이게 참 억울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최신폰이 나와도 사람들이 선뜻 구매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비싼 것도 있지만은 저번에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 99만 원에 나왔지만은 3개월 만에 17만 원을 훅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의 심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뭐 한두 달 참고 기다리면은 이제 최신폰도 그렇게 진짜 3분의 1, 뭐 4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배반인 거죠. 그러니까 90만 원에 사신 계층, 50만 원에 사신 계층, 30만 원에 사신 계층, 17만 원에 사신 계층. 여기가 위너.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업체에 대한 불신만 이렇게 키워가고 제조업체들한테도 결코 올바른 현상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보는 게 좀 시장을 좀 바로잡는 길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강 기자님 오늘 그 새롭게 단장한 저희 이제 스마트쇼에 또 방문해 주셨는데 또 기분 어떠셨습니까? 기분은 오늘 뭐 너무 좋은데요. 미녀들하고 함께 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옆에 계셔서. 근데 처음에는 제가 저기 우리 미녀 이제 세 분, 그다음에 우리 남자 MC 한 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제 영화 제목이 이제 미녀 킬러 3명하고 남자 MC 한 분 나오는 그 미녀 삼총사. 미녀 삼총사. 그걸 제가 처음에는 연상을 했는데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저기 드라마 그 여인처나 있죠, 여인처야. 매야 하면 이렇게 한 명씩 잘라내는. 그래서 우리 김국재 씨 혹시 길을 너무 많이 뺏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히 우려되고 아무튼 이게 이전과 달리 제가 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전보다 좀 상당히 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좀 진중해지고 이렇게 좀 착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라서 조금 확실히 좀 채널 IT는 뭔가 다르다. 그쵸? 진짜 수준 있는 방송, 품격 있는 방송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그만 끊을게요. 그만 끊으래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멋지고 잘생긴 강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